지난밤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리콘밸리 은행과 관련한 소식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실리콘밸리 은행에 맡겨진 돈을 보험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보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시장의 불어닥칠 충격을 덜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재무부와 연준 그리고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모든 예금주를 완전히 보호하는 방식으로 대책을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해당 협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결정에 따라서 전체 예금주들은 현재 시각으로 13일부터 예금 전액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재무부 측은 은행 손실과 관련해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을 거라고 전했는데요. 다만 예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투자를 한 투자자들은 이제 보호를 해줄 수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구제 금융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헤지펀드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빌 에크먼 역시도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구제 금융 조치가 아니라 은행 시스템이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신속한 개입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는데요. 다만 정부 개입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은행이 실패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해당 소식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주가가 급락한 찰스 슈왑에 대한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슈왑은 이번 여파로 20%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는 등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찰스 슈왑 측은 1분기 매출은 전년보다 10%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금 유동성에 대해서는 예대율은 10%에 불과하다 이렇게 전하면서 거의 모든 대출은 1차 담보 모기지나 증권으로 담보가 설정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1,0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130조 원 규모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함께 전했는데요. 일반 은행들보다도 현금 유동성은 좋은 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시티은행에서도 찰스 슈왑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시티 측은 이 찰스 슈왑의 뱅크런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했습니다. 자산과 매출 성장 전망이 견조하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은 매력적이라는 평가도 함께 제시했는데요. 다만 목표 주가는 기존 83달러에서 75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해당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중국의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여파는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도 타격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특히 미국 달러로 펀드 지원을 받아온 기업들 위주로 영향이 크게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CNBC는 한 익명의 중국 스타트업 창업자와의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스탠다드 차티드나 HSBC, 시티은행 등 이렇게 주류 은행들의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하는 데 최대 6개월까지 걸렸던 반면에 실리콘밸리 은행은 일주일이면 계좌를 만들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실리콘밸리 은행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투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투자자들에게 공개를 했다면서 때문에 중국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선호도가 매우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중국 스타트업계, 특히나 기술 기업들에게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는 또 정부가 예금 보호를 위해서 HSBC가 실리콘밸리 은행에 영국 지사를 인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전 세계 11개국에서 영업을 이어왔었던 만큼 각국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3월 금리 인상에 대한 골드만삭스의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은행 시스템이 큰 압력을 받게 되면서 3월 FOMC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골드만삭스가 3월에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요. 정부는 이제 예금 유출에 직면한 은행에 상당한 유동성을 공급을 해야 하고 또 예금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에도 풍부한 유동성이 제공돼야 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패드워치에서는 금리 선물 거래자들 사이에서 3월 FOMC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70% 넘는 베팅이 이뤄졌지만 이번 사태 이후로는 단번에 0%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3월 FOMC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금리는 수요일인 22일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해당 일정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